이순신과 장보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저희 한국화 호남진흥원도 알리고 앞으로 이 완도라는 것을 저희 진흥원이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호남학 콜로키움은 한국학 호남진흥원과 완도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서 전문가 및 여러 대중들에게 호남학, 즉 오늘 주제에 대한 이순신과 장보고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천득영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갖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된 기관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요. 또 원장님과 이런 기회에 또 저희들이 인연을 맺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강좌할 때는 한 1,000만 원 드리고, 책을 낼 때는 한 1,500 드리고, 또 학술대회 같이 일회할 때는 한 500도 드리고, 제 돈이 아닙니다. 국가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쓰겠습니다. 저도 신안군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하고 섬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줄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다 옆에는 당연히 강하고 내륙에 농토가 있잖아요. 농경지 이런 것도 참 우리 지역의 문화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마한, 의병, 그다음에 예향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역을. 또 민속도 앞섰고 음식도 얼마나 좋습니까? 유학과 실학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 발전적인 그런 기관으로 저희도 성장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추광래 원장님, 대한민국 완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매력적이고 대단히 호소력이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장보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완도문화원이 호남함 진흥원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고금 충무사에서 가리포진 독진 절목이 오랫동안 서고에 있다가 찾게 되어가지고 그 번역을 맡겨가지고 그 인연으로 처음에는 이제 호남진흥원에서 늦었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도 우리 천 원장님 완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본 강좌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신 과장님 좀 일어서 주십시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도청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축구 보느라고 잠들 많이 설쳤죠? 예. 최선을 다했는데 아름답게 패배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잠을 좀 설치기도 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만약에 대한민국에 완도가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정주영 시어록에 임자 해봤어? 해봤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완도가 없었으면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과연 완도가 내가 완도 사람이라는 대단한 긍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역사를 저도 처음으로 조금 더 오늘 강좌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완도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이 갚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1905년 11월 17일은 우리 역사책에서 딱 지워버리고 싶은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을사늑약에 체결된 날입니다. 을사오적 들어보셨죠? 5사람의 적. 외부 대신 박재순, 내무 대신 이주용, 국방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은 잘 아시죠? 농상부 대신 권중현. 이 5사람이 을사오적입니다. 이 늑약을 고종 황제가 체결해야 할 텐데 외부 대신 박재순이하고 하야시 곤스케라는 일본 공사하고 둘이 체결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외교권을 내주고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고종 황제는 전혀 안 된다고 반대하는데 외무 대신이 오적이 체결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세계 각국에 이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해가지고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아시죠? 거기에 3사람의 밀사를 파견합니다. 이 3사람의 밀사가 여러분 배우셨죠? 교과서에 이준열사, 이상설, 이위종 이 3사람의 밀사를 파견해서 을사늑약은 국제법을 무시한 것이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고종 황제는 하야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 임금으로 올라가죠. 이게 역사에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에 파견합니다. 추미련장입니다. 당시 파견해가지고 1895년에는 여러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아시죠? 명성황후까지 죽입니다. 이게 못할 짓을 너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10년 8월 22일 날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한일 합방. 한일 합방은 을사오적이나 쓰지 합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양쪽에 균등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쪽에 일방적인 걸로 이루어지는 합방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흔히 경술국치라고 하잖아요. 경술국치. 8월 20일 날 이것도 황제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종 황제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박재순이하고 데라우치 통감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29일 날 8월 29일 날 이 조약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합방됐다.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합방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저는 한일 병탄이라고 씁니다. 아우를 병자 삼킬 탄자. 무력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삼키는 역사입니다. 한일 합방 역사. 그리고 나서 35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은
34년 11개월 17일 동안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때 등장한 게 우리 완도가 등장합니다. 완도에서도 소환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이명복 소환위원장님 소환 출신 계신데 소환도가 멋지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그러죠? 36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5년 11개월 17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발표했고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36년이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3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의병만 하더라도 35년 동안 14만 명입니다. 우리 해설사님들 여기 몇 분 오셨는데 36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날짜 계산해 보십시오. 34년 11개월 17일입니다. 이거 고쳐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일제시대는 일제강점기로 이제 제대로 고쳐졌는데 소환도가 멋지게 등장합니다. 소환도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소환도 가시면은 배를 타죠. 배를 타면 배 이름이 뭡니까? 우리 임 위원장님 소환도 배 이름이 어떻게 된가요? 대한호 민국호 만세호입니다. 배 이름에서도 대한민국 만세가 나옵니다. 내리면 태극기 쫙 있잖아요. 나는 소환도 분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합니다. 거기 그 독립군과 옥중가를 보면은 야, 그 소환도의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어디까지 미쳤을까 하면 그 옥중가 하나를 보면 아세요. 평안남도 마지막 끝 신의주 감호가 그 소환도 적은 섬에서 독립운동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 만주 군관학교까지 거쳤습니다. 자금을 대고. 그 보면서 그 노래가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 동국여대 이균영 교수가 해방의 땅 소환도라는 책에 보면은 구순 할머니도 독립군과 옥중가를 배운다 이거예요. 옥중가를 보면요. 피골이 상잡아여 뼈만 남은 손으로 면회하러 친구 손목 잡고 하는 말. 내 육신 내 생명은 이 세상을 떠나도 남아있는 여러분은 복된 생활로. 어찌 면회 온 사람한테 나 어떻게 빼주라. 누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여러분은 복된 생활을 하십시오. 이 일념으로 한 게 소환도 사람입니다. 당시에 소환도 사람들이 총 4,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불량선인이 뭐냐면은 일제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불량선인이 8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면은 4,000명 모두가 이불을 안 덮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소환도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88명의 서운자가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지금은 25분밖에 서운이 안 돼 있어요. 소환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3대 독립운동 성지 중에 하나가 소환도입니다. 소환도, 동래, 북청 이 세 곳이거든요. 아마 이 소환도 사람들의 독립운동이 없었으면은 35년이 아니라 한 40년 정도 넋이 걸려서 일제가 우리를 더 지배했을 겁니다. 멋지게 얼마나 우리 완도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까? 이게 완도 사람 자긍심입니다. 소환도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은 1909년도에 1월 달에 수업령 가면 당사도 있죠? 당사도. 이 당사도는 섬 이름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이름이 제주에서 육지에 들어온 항구의 문에 위치한다 해서 항문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이 뭐였냐? 섬의 오른쪽에 위치한 데서 좌지도였어요. 그러다가 자지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하필이면 우리 남성의 중요한 두 인체 배설기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듣기가 곤란해요. 학문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학문에서 이리 오니까 안 된다 해서 이름을 바뀐 게 당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당사도로 바뀌면서 하필이면 한문을 당나라 때, 통일시대 때 당나라 때 장보고가 중국을 가면은 큰 바다를 건넌다고 해서 거기서 무사고를 비는 제사를 올렸다고 해서 당사도로 하겠는데 제사 사자를 써야 하는데 절사자를 써놨어요. 또 묘하게. 바꿔야 할 텐데 임 위원장님 그거 좀 챙겨가서 그거 바꿔야 할 겁니다. 꼭 소환 가서 바꾸시라고 하면은 아니 절사자 제사를 모셨다고 하는데 왜 없는 절사자를 썼는지 도저히 1909년도에 일본인들이 지그나라 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화라든지 쌀을 실어가는 안전항해를 등대를 설치했어요. 등대를 설치하자 소환 동진리 출신 이준하는 사람하고 5사람이 가서 2월 23일 날 일본인 등대수 4명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 땅에 해야 하고 일본 놈들이 어떻게 우리 땅을 해야 해가지고 4명을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그분들은 잡혀서 청산해서 전부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때 불이 붙었습니다. 소환도의 독립운동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4년 11개월 17일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 돈이 있어야 외국에서 기계도 들여오고 뭣도 들여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마침 수출을 해야겠다고 해서 생각해낸 게 뭐였냐. 우리나라 수출 품목 1호가 뭘 것 같아요? 완도 김입니다. 완도 김이에요. 그래서 김이 수산식품이지만은 농수산물에 넣지 않고 상공부에 넣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화장 옆에다 두고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달러였어요. 달러를 벌어오는 최초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여기에서 완도 김을 사다가 일본에 수출을 해가지고 기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우리 삼성에서 사카리까지 밀수해가지고 우리 김두한 의원이 국회 오물투척 사건도 벌이고 했는데 삼성하고 완도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영국을 갔는가 봐요. 영국을 가서 거기 무역협회 회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영어로 Do you know 장보고? 너 장보고를 아느냐? Do you know 장보고 하니까 이병철 씨가 처음 들으면 I don't know about 장보고. 나는 장보고를 모른다.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권했답니다. 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은 장보고라는 인물을 표방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한참 박정희 대통령이 하더니 그 이순신으로 하면 안 돼. 그 장보고 박정희들이 임자라는 말 안 썼잖아요. 임자. 그 이순신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나와서 직원들 훈시 때는 항상 장보고에 대한 강의를 했답니다. 자, 1200년 전 그 어려운 시기에 바다를 건너 무역로를 개척했던 장보고의 해양 개척 정신을 본받아라. 이것은 이병철 씨 비서팀장했던 장준명 씨가 자기 회고록에 증언한 얘기입니다. 삼성 재팬 사장까지 했던 장준명 씨 책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장보
번영이었던 장도 개발하는데도 삼성에서 한다고까지 했거든요. 그 김으로 우리나라가 숨통이 튄 겁니다. 그 완도 김 수출이 없었으면 근세사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개가 500원짜리를 몰고 다닌다. 그때 500원짜리가 최고액권이었습니다. 몰고 다니던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조금 숨통이 트이자 6.25가 터집니다. 그때 완도 수산고등학교가 생깁니다. 완도 수산고등학교 출신들이 어디를 가냐? 원양어선을 나갔습니다. 원양어선을 나가서 순수하니 몸으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우리 최경주 프로도 실은 배를 타려고 완도 수산고등학교 기관과를 했다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골프 선수가 됐는데 원양어업계에서 완도 수산고등학교 출신 선장 기관장이 내려놓으면 일시에 마비되고 옵니다. 그럴 정도로 원양어업계를 완도 수산고등학교 출신들이 지배를 했어요. 특히나 차용우 선단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참치 2대 명인입니다. 1대 명인은 일본 사람입니다. 차용우가 선단장이 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개발한 냉동법, 일본에서 사용한 그물, 이 그물 갖고 잡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원양어선을 타고 나서 전부 불합리하더라 이거예요. 냉동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가볍고 질긴 그물로 지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자네 그거 어떻게 개발했는가 그러니까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큰 산에 소띠기로 가면은 아침에 거미줄에가 이렇게 이슬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절대 그물줄이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전 세계 어업고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참치캔 회사에 가면은 차용우 5번 사진이 딱 올라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원양어선에서 차용우 선단장이 개발한 냉동컵과 그물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2대 참치 명인입니다. 그 참치로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했어요. 옛날에 아마 여기 완도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원양어선 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이 제일 잘 산 집이었습니다. 제일 잘 산 집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원양어선 타고 나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이 좋은 거 아직까지 안 옵니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 그 원양어선에 죽고 나온 돈으로 그 친구 형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도 동생을 영원히 살리겠다 해가지고 완도중학교에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인고등학회라고. 완도수산고등학교에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원양어선 타서 가서 죽었거든요. 그 친구가 나온 돈으로 지금도 그래서 지인구 장학금을 받는 애가 완도수고하고 완도중학교에 있습니다. 원양어선에서 이렇게 돈을 다 벌어서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그놈이 끝나자 여러분들 미역공장 알죠? 완도 한때 미역공장 얼마나 잘 됐습니까? 미역공장이 288개 있었습니다. 제가 그 통에 저는 깝깝했습니다. 미역공장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골프장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때 골프장을 만들었다가 왔다 안 됐다 그래갖고 결국 망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경주라는 걸출한 인물 하나만을 만들어 놓고 골프장은 3년 만에 제가 할 수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역공장이 많았게 잘 될 줄 알았죠. 일본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완도가 없었으면 큰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안 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완도 사람이라는 게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자, 우리 완도 사람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은 다 아실 겁니다. 1593년 7월 13일 날 여수에 있던 삼도 수군 통제영을 통영으로 옮기면서 이순신 장군이 지평 현덕승한테 보낸 편지의 기절이 이겁니다. 호남 국가 지보장,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호남이 국가의 울타리다. 호남 국가 지보장, 호남이 국가의 울타리다. 양무 호남이 없어졌다는 시무 국가,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호남의 긍지 아닙니까? 호남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없었을까? 호남의 긍지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호남의 중심이 어디가 있었냐? 바로 이겁니다. 호남 제1번. 우리 날마다 서망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 어디가 써있죠? 어디가 써있습니까? 네. 공원의 사망에 올라가다 보면은 객사 외산문 정문에 써져 있습니다. 호남 제1번. 이게 울타리 원자입니다. 호남에서 가장 강한 울타리. 그게 완도라는 얘기입니다. 호남에서 강한 울타리. 이 말은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도 사람 되고 좋아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1596년 윤 8월 24일 날 이순신 장군이 가리포진을 순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사 이중충하고 남망산 올라가, 군청 뒤에 남망산이요. 남망산을 올라가서 보니까 바다 길이 한눈에 쫙 보이고 여러 섬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나갈 수 있는 길과 여러 섬들이 한눈에 보이니 여기야말로 한도의 요충지다. 그러나 형세가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부득이 이진으로 진을 옮겨야겠다. 측좌우 정로제로 영력가수 진일도 요충 지지하는 이 말을 96년에 했습니다. 이 말을 1854년에 가리포진 196대 첨사 홍선이 호남 제1번이라고 써가지고 객사 외산문에 걸었습니다. 완도야말로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그러면 호남이 나라의 울타리고 호남이 나라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장 중심에 우리 완도가 있었는데 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라고? 완도 국가지보장 양무 완도 시무 국가로. 이때 뭐 박수 한번 나와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 봐보세요. 호남이 국가의 울타리고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었는데 그 호남의 가장 중심, 가장 그 역할을 했던 게 완도라고 이순신 장군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완도 어깨가 쓱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3년 후에 가리포진 첨사 198대 김충군 첨사는 뭐라고 써놨냐? 가리포진 성이 있었습니다. 성이. 문이 4개가 있었는데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는데 동문은 연일루인데 2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2층에다 호남 제1성이라고 썼습니다. 호남 제1성. 호남의 가장 강한 성이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4개 있는데 서문은 망매루, 남문은 폐문루, 남문은 또 폐문루라고 청해루라고 했습니다. 북문은 첨국루. 이 문 이름을 다 틀리게 썼는데 동문, 연일루 2층 현판에다가 호남 제1성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도 대단해요. 완도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완도가 없었으면 국가가 없을 이런 대단한 게 우리 완도인데 완도이란 자긍심이 안 생기십니까? 응? 그러죠? 완도 사람, 이 완도가 아니면 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쭉 돌아 올라가면은 이순신하면 우리 완도는 대단한 게요. 바다의 두 해양 영웅인 장보고와 이순신을 거느린 곳입니다. 장보고는 국제적인 인물이고 이순신은 국내적인 인물인데, 자, 이순신 하면은 여러분 임진왜란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1592년 4월 14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우여곡절 끝에 백의종군을 2번 당합니다. 두 번째 당한 게 어디냐? 우리 완도가 등장한 게 정유재란 때 등장합니다. 일단은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소강생태에 물러났다가 1597년 1월 17일 날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침범을 해요. 그런데 그때 침범할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순신이 있었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요시다라는 간첩을 넣습니다. 이중 간첩입니다. 이 친구를 넣어서 가토가 부산포로 상륙한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나가서 쳐야 한다고 이렇게 관계를 벌입니다. 근데 이순신은 상황을 전부 점검할 때 가토는 이미 부산항에 상륙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가니까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역적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1597년 3월 4일 날 하옥이 됩니다. 하옥이 되는데 이게 역적으로 몰려서 차명을 취하려는 순간에 정탁이 상소를 올립니다. 1298자의 상소는 정말로 구구절절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정탁 상소문을 한번 쳐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4월 1일 날 다시 백의종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백의종군을 2번이나 할까요?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원균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폼을 잡고 있다가 7월 16일 날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해버립니다. 원균이 근데 묘하게도 원균도 그렇고 이순신도 그렇고 섬 사람들이 아니라 육지 사람들이에요. 원균은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서울 개동에서 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군 장수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순신은 열심히 사람도 등용하고 공부를 했는데 원균은 자만해가지고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를 해버립니다. 이 원균이라는 친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경상 우수사를 하면서 일본 배가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우수사가 가지고 있던 배를 전부 불태버리고 지만 혼자 살겠다고 이순신한테 한 척으로 왔던 친구인데 또다시 삼도수군 통제하니까 방비를 해한테 안 하고 나태하다가 선박 160척 중에서 정발이 가지고 간 12척을 말고 전체를 다 잃어버립니다. 칠천량 전투에서. 그리고 본인은 육지로 도망가다가 외구에 걸려서 죽습니다. 원균도 칠천량 전투 해전에서 죽는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죽어요. 그리고 가리포진 참사했던 이역기도 거기서 그 해전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이제 해전에서 대패하고 나니까 여기서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어요. 조선은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순신이 등장합니다. 짜잔 하고 8월 1일 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급하게 명을 받습니다. 그럴 때 가장 멋진 말 있죠? 혹시 알아요? 이순신의 가장 멋진 말. 날개는 배가 12척 있다. 그렇죠. 날개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날개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그런데 실은 그때 영암에 고장난 배 한 척까지 해서 13척입니다. 배설이 가지고 있던 건 12척이고 13척의 배로 9월 16일 날 명량해전을 합니다. 명량해전. 얼마 전에 명량 영화 나왔죠? 명량해전을 하는데 명량해전에서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물대를 기가 막히게 6물대 있습니다. 6물대. 정조 때 있다가 시간을 끄라고 6물대 물살이 가장 셀 때 6물, 7물이 가장 셀 때 그 협로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33척이라고도 하고 300척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을 대패시켜버린다.
그때 우리 판옥선은 평저선이에요. 밑에가 평평해요. 그러니까 아마 명랑 영화 보신 분들은 360도 해전하는 걸 봤을 거예요. 이쪽에 포를 싹 쌓고 나서 얼른 돌려가고 팍 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배는 황장목으로 만들었어요. 든든합니다. 황장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짱짱한데 일본 배는 스기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현해탄을 건너려니까 이렇게 첨저해갖고 안 쏠리게 하니까 아마 봤을 거예요. 판옥선으로 갖다 냅다 들이박아버립니다. 찢어져버려요. 그리고 물때를 기가 막히게 지형지물을 이용을 잘 했습니다. 손자병법 참호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잖아요. 이순신은 적을 잘 파간 겁니다. 그래서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통제령이 육지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이 탄 배가 통제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일 날, 10월 11일 날 겨울을 날라니까 이제 이순신도 육지에서 나야겠다. 그래가지고 팔령도 신안, 팔금도입니다. 팔금도에다가 통제령 본부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섬이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18일 있다. 그래서 29일 날 목포 앞에 고화도로 옮깁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화원에서 답사할 때 저희들이 고화도를 갔던 게 그 인연입니다. 고화도에 가서 전선을 짓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배를 지으려면 황장목으로 지었는데 자재도 가져오기도 어려워요. 장소도 좁고. 그래서 갔던 게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어디냐? 완도 고금도입니다. 고금도가 멋지게 등장 짱 하고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2월 16일 날 고화도에서 출발해서 고금도로 옵니다. 고금도는 땅도 넓어요. 그리고 배를 지을 수 있는 목수들이 배무이도 많고 황장목이 완도 상황봉회가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 나무를 갖다가 직접 배를 지우고 또 배를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선택된 겁니다. 아마 임진왜란 때 가리포진과 고금도 사람들이 없었으면 임진왜란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걸렸을 겁니다. 지형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해군을 양성하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걸린답니다.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4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고금도에 와서 배를 지을 사람이 있어. 배 타도 멀미 절대 안 해. 육지 사람 데려다가요. 배 태우면 멀미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이렇게 적응시키도록까지 전쟁 다 끝나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서남의 지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물때도 잘 알고 고금도와 가리포진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임진왜란이 훨씬 더 걸렸을 겁니다. 고금도가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면요. 고금도에 특별한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분통을 터뜨린 게 이쪽에 전라도 경상도에서 이순신 유적지가 33곳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하룻밤만 자고 갔다. 전투 한 번 했다. 뭐 어떤 인연만 했어도 다 성형화 시켜놨는데 우리 고금도는 5가지가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해야 할 텐데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2월 17일 날 고금도 덕동에 삼도수군 통제령이 옵니다. 충청 전라 경상도의 독립운동의 해군 기지가 그리 오고 두 번째로 7월 16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조명연합군이 형성됩니다. 진린 장군이 5천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서 노량해전에 가서 11월 19일 날 새벽에 이순신 장군이 순구 가자 그 시신을 수습해서 남해에서 이틀 있다가 고금도로 옵니다. 아마 한 이틀 걸렸을 거예요. 거기서 남해에서 그때는 노젓고 오면은 한 이틀 걸렸으니까 19일 날 순구 가셔서 2일간 남해에 있었고 이름 아마 23일쯤이나 고금도로 와서 월송대
감회장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유해를 감회장했던 감회장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신기하게도 이순신 장군이 고금도 와서는 난중일기를 안 썼어요. 이순신 장군이 몇 전 몇 승 했습니까? 몇 전 몇 승 했어요? 우리 김동식 기사님. 100전 몇 승인데 총 23전 24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금도 해전은 고금도 와서는 난중일기를 안 썼어요. 이분이. 고금도 해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선조 수정실록 7월 16일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진린 장군이 와서 연회를 하고 있는데 약산도 근방에서 외선 50척이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가서 외선 50척을 격파했다는 기록이 선조 수정실록에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진왜란이 끝난 3년 후에 1601년 1월 1일 날 선조 임금이 나라를 구한 땅이라 해서 과거 시험을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1603년도에 고금도에서 과거 시험을 실시합니다. 고금도만이 실시한 게 아니라 고금도, 거제도, 동로 이 세 군데서 실시했는데 그때 문과 이명준 10명, 무과 신병준 외에 1000명을 뽑았습니다. 과거 시험은 고려 광종 때 귀하한 쌍기라는 사람이 임금한테 광종한테 권합니다. 관리를 채택할 때 이렇게 시험 봐서 채택하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고금도에서 과거 시험을 실시했어요. 그것도 직접 나라를 구한 땅이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우리 완도 사람이 우리 정옥현 회장님 모시고 우리 김동일 오셨는데 고금도 사람들 대단합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요. 고금도가 없었으면 완도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갑니다. 자, 임진왜란을 보면서 자, 선조 임금 참 선조 임금이 질투도 많고 선조 임금이 아니었으면 임진왜란이 이렇게 안 일어났을 겁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선조 임금하고 영국 엘리자베스 1세하고를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1599년 1월 15일 날 취임을 합니다. 선조는 그 8년 후에 1567년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월터 레이경이 1세한테 주문을 합니다. 자, 여왕이시여, 바다를 지배하면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솔깃하거든요. 좋다. 해군력에 투자를 해라. 앞으로 월터 러레이경의 말은 쥐의 말이다. 그리고 해군력을 증강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1588년 7월 23일 날 펠레 해전에서 스페인 무적함대하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3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스페인 무적함대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250년 후에 또 트라팔카 해전이라고 세계 4대 해전 중에 해대서 넬슨 제독이 승리함으로 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준비했던 임금은 국민들이 순환을 안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조 임금이 1583년도에 그때 당시에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율곡 이이가 선조한테 그 사이 전쟁도 없고 태평해서 군사들은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양곡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만의 병사를 키워야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평화시대에 군사를 키우다가는 민심을 잃으면 큰일 난다 이거 말을 안 들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때 율곡이에 10만의 병사를 키운다는 얘기를 그때 받아만 들었더라도 임진왜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는 또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우리나라 사색당파 무섭습니다. 동인의 김성일이하고 서인의 황윤길을 파견을 합니다. 일본에. 그랬는데 둘이 갔다 와서 보고가 서로 틀려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왜 보고를 틀리게 하냐 이거예요. 나라를 생각해야 돼. 동인의 김성일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생긴 것이 꼭 지새끼같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침범할 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윤기는 아닙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20년 만에 일본을 통일하고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가만히 듣게 김성일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터지자 김성일이 너 이놈 잡아왔습니다. 잡아오다가 그러지 말고 전선에서 막으라 가자. 막다가 죽었습니다. 제대로 보고 있다면 저도 좀 오래 살았을 것인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자 얼마나 훌륭한 조신을 두어야 하느냐. 근세에 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주 알죠?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소련에서 옛 땅을 차진다고 하고 미국에다가 그 땅을 주란다고 각축된답니다. 1867년에 소련이 그 땅을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720만 달러. 당시에 우리 돈으로 82억, 83억에 그 땅을 팝니다. 그랬을 때 미 국무장관, 미국 사람들이 바보쇼라고 엄청 놀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금강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 역사책하고 중국 역사책에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사람 장보고가 나옵니다. 장보고를 기록한 최초의 책이 두목이 쓴 번천문집입니다. 번천문집 말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라에 현명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아까 같은 월터레딩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그 기록을 쫙 써놨어요. 장보고 전 두목이 번천문집을 쓰면서 권 6번에다가 별도로 장보고 정년전을 씁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신당서를 권 220에 신라 동의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나라의 우환을 걱정하는 이로 진의 기회가 있고 당의 곽분양과 보고가 있는데 어찌 동의에 사람이 없다 할 수 있냐. 진나라의 기회하고 곽분양은 중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은 반열에 장보고를 올려놨습니다. 진나라 기회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정치인들 안 왔죠? 정치한 사람들은 꼭 배워야 할 겁니다. 진나라 기회가 자기 군주가 남양주 장관을 임명하려는데 하나 추천해라. 딱 이렇게 하니까 기회가 해오라는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해오는 당신하고 천천지 원수 아니냐. 그런데 왜 해오를 추천하냐. 그러니까 군주께서 저에게 묻는 것은 남양주 장관의 적임자를 물었지 두 사람 사이를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천천지 원수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적임자라니까 그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요즘 그런가요 어디? 한 번은 또 그 수도 궁궐을 수비할 수비대장을 추천하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추천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아들 아니야. 가장 적임자가 거기입니다. 잘 막았답니다. 그래서 진의 기회는 아주 유명한 사람. 거기하고 장보고하고
곽분양은 본명은 곽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곽신데 으쓱합니다. 곽자의 얘기만 하면은 안사의 난, 알록산의 난과 사사명의 난을 합쳐서 안사의 난이었는데 안사의 난을 수습한 명장입니다. 그래서 순조가 직접 분양왕이라는 왕의 칭호를 하사합니다. 왕의 자기를. 근데 곽분양이 삭방절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해놓고 20일 있다가 이임회라는 사람에게 너 가서 곽분양한테 가서 병사 절반을 가지고 위나라하고 진나라가 복잡하니까 진압을 해라 하고 하니까 두 사람은 한 상에 같이 앉도 않아요.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 다닙니다. 때려잡고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임회가 이제 나 죽었다 하면은 이제 그래도 왕의 명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서 탁 가서 무릎을 탁 꿇고 나는 죽여도 좋으니 처자식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임회가 곽분양한테 애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곽분양이 뛰어와서 손을 잡고 무슨 소리냐. 나라가 위급하는데 어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있느냐고 군사반을 띄워줬어요. 장보고를 가리켜 그와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 장보고하고 정년의 사이, 장보고하고 김우징의 사이, 이 사이를 보고 번처 문제, 정년하고 장보고는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가 봐요. 번처 문제에 보면은 장보고는 나이로, 정년은 기회로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장보고가 정년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나이로 싸움을 했답니다. 나는 나이가 더 먹었는데 나는 무술이 뛰어나니. 그래서 굉장히 둘이 다투었는가 봐요. 그런데 819년에 이사도난을 진압하고 장보고는 전역하고 중국에서 무역업에 뛰어듭니다. 뛰어들다가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와서 노예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귀국을 해서 청해진을 하고 정년은 신라에 그대로 그 중국에 남아있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838년 11월에 장보고 휘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장보고의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우리 완도 사람의 정신인데 장보고가 중국에서 굉장히 전역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법화사라는 절도 만들어주고 824년에는 일본하고 무역했던 기록까지도 속 일본 후기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텐데 신라 사람들이 해적들한테 잡혀서 중국에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노예는요, 이건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생각하는 가축입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귀국을 합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귀국을 해서 흥덕왕한테 직접 중국 각처에서 신라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저에게 군사를 주시면은 진을 세워서 막겠습니다 해서 828년 이후로 서해상에서 해적이 없어졌다는 기록이 번처문집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떠한 부귀경무일지라도 동포가 노예로 팔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뿌리치고 이것을 헤쳐나가야겠다고, 이게 완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장보고의 마음이 바로 완도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게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신지서 많이 오셨죠? 원교 이광사, 원래 1755년에 나주 괴서 사건으로 함경도 부령으로 귀양을 갑니다. 거기서 8년 있다가 진도를 거쳐서 신지로 귀양으로 다시 입에되어 옵니다. 근데 함경도 부령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신지로 와서는 신지 사람들이 어떻게 잘 따뜻하니 보살폈는지 거기에서 원교 서결을 완성하고 순수 우리나라 글씨체인 동국진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게 완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교 이광사 아들 이긍실이는 연려실 기술이라는 책자로 저술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영익이는 심재집이라고 책자까지 만들었어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묘는 지금 그 권체 38선 쪽에가 있죠. 예, 그렇게. 그래서 신지에서 지금 원교 이광사 거리, 원교 이광사 적거지도 지금 만들어 놓고 관광 자원화 시키고 있는데, 원교 이광사뿐만이 아니라 완도 사람들의 마음은 특별히 우리 개미민요만 봐도 합니다. 당인이품 여기 혹시 안 계십니까? 당인지존이 허사겸이 이루었던 이런 이 완도 사람들의 마음, 장보고의 마음은 지금 시간이 딱 1시간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 완도를 조금 더 알고, 시간이 있다면 장보고 쪽도 더 이렇게 자세하니, 제가 장보고에 관한 것은 아마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다 찾아서 읽고 혼자 나름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꽤 못하고 있으니까 장보고에 관한 것은 이제 막 살짝 했는데, 다음에 하고 우리 완도에 관한 거, 우리 완도 사람들이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어쩌다가 팔자에 역마살에 끼어가지고 완도에 사람 산 섬들을 안 돌아다닌 곳 없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완도의 외딴 섬들이라는 책도 집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집필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는 갖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로 궁금하신 점, 네, 우리 김동일,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장보고도 그렇고 바로 거기 그 파운달입니다. 그 바다가 신지도, 고금도, 약산도, 완도 이렇게 된 삼각형의 바다여 가지고 그 안쪽이 정말로 조용한 곳입니다. 예, 그렇죠. 그 장보고도 그래서 바로 거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장 두려운 게 태풍이거든요. 태풍을 그대로 막아줍니다. 지금 태풍이 오면은 일본 사람들이 오지겠으면 제주를 사서 폭파해버리고 싶다 하겠어요. 태풍이 오다가 제주 한라산에 막혀서 꺾여서 일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듯이 지금도 태풍이 오면은 배가 그리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수대가 굉장히 곳곳에 요망대 역할을, 우리 배철 지사님 여기 오셨는데 어제까지도 이제 신지 상산에 가서 요망대를, 어디가 있느냐 봉수대가, 요망대 역할을 할 높고 낮은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금도 땅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이덕형이 장계에 한산도 있을 때보다 배나 더 넓다고 여겼고, 이런 여러 가지가 거기에서 또 육지로는 1960년대까지 강진만까지 배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또 지금 그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남해안으로 목포에 가는 항로하고 가장 근접거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물길이라든지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황장목이 상황봉해가 우리가 말하는 금산하고 봉산은, 금송하고 봉산은 틀립니다. 봉산은 산을 못 올라가게 한 것이고 금송은 소나무를 못 피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장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황장목이요, 재질이 두껍고 임금의 관을 쓰고 그 기둥을 쓰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 완도산에는 장보고 대사가 주로 수출품으로 썼고, 임진왜란 때 대장군전, 우리 배철 지사님 그 논문에도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대장군전 몸통이나 창자루로 썼던 북가시나무가 많습니다. 북가시나무로 숯을 만들어서 중국 나간하고 장안에 수출했는데, 장보고 때 이 숯을 쓰지 않는 집은 그 집이 아무리 돈이 많았던 부자가 아니라겠어요. 왜 그랬냐? 북가시나무는 굉장히 그 강도가 두껍습니다. 우리가 참나무숯 하는데 그 숯은 강도가 0.8이나 0.84인데 북가시나무는
1.95까지 갑니다. 0.91에서 그 기간 비중이라고 탄탄한 게 이런 전쟁에 쓸 자료들을 굉장히 부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예 장자리죠 집이 출신이 장자리죠. 거기에 보면은 번천 문제에 보면은 해도인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섬 사람이라고 삼국사기에 해도인이 나오고 또 거기에 특별히 무엇이 나오냐면은 완도 사람이라고 전부 하니까 아니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한때는 지자재대원에서 진해에서 진해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진해 사람이니까 받았다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완도에는 장보고에 관한 유물 유적이 완도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전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번천 문집에 보면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가지고 한참 열심히 여기에 설치해 있을 때 정년이 귀국하려면서 그 얘기 대화가 있습니다. 친구하고 대화가. 너가 가면은 장보고가 죽일 텐데 왜 가느냐 했을 때 군인으로서 길거리에서 거지같이 살다 죽는 것보다 싸우다 죽는 게 명예 아니냐. 고향에서 죽는다면 더한 것 아니느냐. 이 고향이란 얘기가 그때 나옵니다. 그 책자에. 마침 그 고향이 장보고가 청해진에 설치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청해진을 흥덕왕한테 설진할 때 이 서남이 안에 아까 누가 얘기했죠? 우리 김동일 지장님이 있는데 서남이 안에 이런 진을 설치하기 좋은 장소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도 장보고는 바로 와서 흥덕왕한테 아련해서 청해에다 진을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사 안 나가더라도 먹보고 전부 찾고 하잖아요. 심지어 진을 해적을 설치한 진을 설치하려는데 그런 장소를 안 받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 장자리 쪽 완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장보고의 후예라고 후손이라고 긍지를 가지십시오. 완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아까 누가도 그랬어요. 장보고 가묘도 좀 만들고 장보고 생가도 좀 짓고 우리 이제 박봉욱 이사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아마 장보고 연구에서 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장보고 중국에 가면은 이제 시간이 되죠. 장보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4개 관인데 거기는 5개 관입니다. 장보고 동상도 있습니다. 장보고 비석도 4개나 있어요. 심지어 장보고 비석 하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제도 출신 김영삼 대통령이 장보고 비라고 써진 직접 쓴 친필로 쓴 그 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도에는 기념관 동상은 있는데 장보고 비가 없거든요. 비석이. 장보고 비석 생각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완도 군지에 보면은 장보고는 중국 전강성 연해부 출신 장백익의 아들로 신라를 왕래하다가 귀국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연도가 안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연도를 맞춰보는데 연도가 안 맞아요. 그놈 알고는 완전히 연도가 틀려요. 그리고 장보고의 장씨는 내가 이제 삼국사기를 보면서 김부식이를 굉장히 욕을 하면서도 또 고마워하는 얘기가 장보고를 굉장히 폄하를 해놨습니다. 김부식이가 경주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전라도 경상도 그랬는가 엄청나게 폄하를 시켜놨어요. 성씨가 없는 걸로. 그러는데 삼국사기에 김유신편 말미에 뭐라고 써놨느냐.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 의용은 있으나 중국 측 사료가 없으면 알 수 없음을 한탄한다고 써놨는데 나 중국 측 사료를 보고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중국 측 사료에는 두목의 번천문면의 번육에 분명히 장보고 정년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신당서에도 건 220에 장보고 정년제 쓰고 입당구법 순례기로 장보고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장보고는 성이 없다고 깎아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장씨들이 도시조가 전부 고려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사학과 송기호 교수가 대진국 성씨를 조사했어요. 대진국 8회 380명을 성씨를 조사했더니 고구려 시대 때 대씨, 대조영의 대씨가 118명, 장씨도 20명이 있었다고 이게 나옵니다. 발해지에. 고구려 때 백제 신라 때 장씨가 있었다고 그 자료에 나오는데도 묘하게도 장씨들 시조가 고려로 나와요. 이게 뒤죽박죽 참 찾기 어렵습니다. 인동장씨는 인동장씨 자기들이라 하고 서로 이거 하니까. 그러나 그 완도 군지에 나온 장백익의 아들은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네,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완도에 관심이 많으신 그 학자들은 완도회가 장보고 정신하고 그 다음에 항몽 정신하고 삼별초 그 다음에 이순신 정신을 반드시 정립을 해야지만이 완도가 발전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장보고하고 이순신은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삼별초 우리 항몽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 안 하시길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완도 법화사지라든지 그 청해진 유적지에서 나오는 그 모든 90% 이상이 고려 후기 유물들입니다. 그 고려 후기 유물들은 저기 용장사 진도, 그 다음에 그 백년사 강진, 그 다음에 97년 동안 몽고족들이 몽고에서 제주도를 지배할 때에 똑같은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현재 장보고 대사하고 지금 이순신 정신을 많이 하셨는데 이 다음 기회가 있다면은 항몽 정신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좀 연구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려 때 송징이 우리 완도에 거주하면서 배중손이는 진도에 있고 삼별촌한테 송징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장도에서 원동 지나가는 세미선을 활로 쏴가지고 했다고 이 기록이 군지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송징이 역사서에서 이몽룡 장군의 시에만 나오지 어느 쪽에도 송징이라는 인물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리에서 당제를 모실 때 처음에 장보고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장보고를 모시지 않고 정년을 모셨어요. 장보고의 회에 있는 정년을 모시고 해일대사고 송징 이 세 사람을 모시다. 지자재 되고 나서 장보고가 뜨니까 송징이 장보고였다. 왜 장보고였냐? 장보고는 역적으로 몰려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름을 못 써주고 송징이라고 썼을 것이다. 왜? 김우징이 흥덕왕이 죽고 왕위 쟁탈전에서 김명하고 김균정, 김우징의 아버지가 싸움을 해가지고 원래 흥덕왕이 신라 40년 흥덕왕이 후사를 정해놓고 죽어야 하는데 후사가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후사를 자기 형님 아들로 정했는데 그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불문율로에서 후사가 없이 왕이 승하를 하게 되면은 상대등이 왕위에 오르게 된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때 상대등이 김우징의 아버지인 김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되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카 재룡이를 옹립을 해갖고 김균정이하고 싸움을 합니다. 김균정이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김우징이가 청해진으로 피신을 해와요. 그 다음 해에 예징이라고 김우징이하고 형제가 된 예징이 청해진으로 피신 옵니다. 그래서 장보고도 송징이라는 말을 붙였을 것이다. 삼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두리뭉실해가지고 장보고를 송징을 장보고로 바꿔서 이제 사당에 모시다가 지금은 송징까지 4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농업박물관장을 지내던 김정호 원장이 저한테 야, 그 송징이 누군지 아냐? 누구를 모신지 아냐? 이렇게. 누구다요? 그렇게. 너 송징 당주로 모신지 봐라. 꼭 바다에서 죽은 송장이 밀려온 데서 그 동네에서 꼭 송징을 당주로 모시고 있다. 얘기지지하고 웃긴 적이 있었는데 송징이라는 인물이 고려사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확한 근거에 추론을 해서 그냥 막 추론하면 안 되니까 송징에 대한 고려의 역사는 유물은 발굴됐을지라도 제가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징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했었습니다. 송대 장군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소개한 때가 벌써 한 20년 넘었네요.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이 송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만 공부를 해보니까 실존한 인물인 건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송징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관직이 한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고려시대 때에도 소나무를 관리하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그 벼슬 이름이 송징입니다. 그래서 그 벼슬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거꾸로 추정을 해보는데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즘 봉수대 때문에 그 무엇입니까? 저기 그 보글도 봉수대 때문에 고려사를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송징은 고유명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죠. 이몽룡의 송대 장군과 외에는 나온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송징이라는 사람은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인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송징이라고 하는 벼슬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그것도 배철지 원장님 추론이죠. 아니죠. 아니 나하고 같은 역사학자들이 한 서너 명 있습니다. 왜 하필 고금도인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뭘로 찾냐면요. 가리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한 수군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리포진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무기, 전술 무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임진왜란 그 무렵에도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무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일 크게 무기를 만들었던 데는 그 지금 세종로 그 세종대왕 뭡니까 저 동상 있는데 거기가 군기시가 있었습니다. 군기시. 그리고 군기시에서 만든 물건은 군상이라고 붙입니다. 군상.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 당시 조선에 만든 어떤 무기도 상을 붙이는 것은 가리포진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가리포에서 만든 것은 가리포상이라고 분명히 명문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군사의 무기 중에서 상이라고 붙인 것은 군기시의 군상, 가리포진의 가리포상. 자,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된 무기가 이순신 충무공이 잘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포가 좋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명량 그 사실 명량 그 영화는 제도 살피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명량 살피면 대포를 옆으로 장치하는데 만약에 지하총통을 옆으로 장치해서 발사하면요 배 뒤집어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지하총통에 사용했던 무기가 대장운전입니다. 근데 그 대장운전의 몸체가 완도꽃입니다. 그게 북한시나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동아대학교하고 서울국립박물관 지하에 수장되어 있는 이열총통이 있습니다. 이열총통 개인화학인데 거기에도 분명히 가리포상이라고 딱 명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가리포진이 앞으로 연구해올 발긴 하지만 이 완도의 고금도지를 세웠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지창이 여기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대장군전을 복원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더니 그런 결론에 도달하라는 말씀이죠.
저기 혹시 우리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철지 원장님이 그쪽에 연구를 굉장히 하셔가지고 대장군전을 복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목원에 가면은 거기 대장군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대장군전 몸통이라든지 창자루를 만들 수 있는 나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아 그리고 저기 고금도에 이번에 그 이순신 그 충공 기념관 들어가죠. 예. 우리 거기에 내가 지금 만드는 대장군전 한 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때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 유일한 이 고금도에가 총무사회가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 투구, 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은상 씨가 노산 이은상 씨 알죠? 배를 이렇게 내놓고 저 회장 그렇죠? 빌려간다고 그 시대에 와서 이렇게 빌려주는데 작정 시대 안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줘가지고 영원히 안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고금 총무사 유물관을 만들 때 박물관 할 때 그것을 실제로 전시를 해봐라. 임시로 빌려다가도 근데 지금 없답니다. 빌려올 수가 없답니다. 이미 넘고 떼버렸어요. 고금도가 그렇게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이순신이 직접 입었던 갑옷, 토구 창칼이 있었습니다. 예. 또 혹시 예. 우리가 그 찾아 대모하러 갑시다. 또 혹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벌써 이제 혹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내년에 장보고 우리 원장님께서 장보고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